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미래를 만드는 질문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진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뭐라고 감히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대신에 제가 진로 정할 때 진짜 도움이 됐던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저는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미래적 관점에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 AI가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꼭 이 질문을 드려요. 자,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자동화로 대체가 될까요? 자, 자동화로 대체된 업무 특징 보면은 단순 반복하는 일, 암기하는 일, 계산하는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보통 대체해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동화로 대체되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인가요? 싫어하는 일인가요? 자, 자동화는 보통 싫어하는 일들을 대체해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하지만 이런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고객 상담, 물건 계산원은 앞으로 100명 필요했던 게 90명, 80명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런 위험한 직업들,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인가요? 나는 평생 꿈이 물건 계산하는 사람, 평생 꿈이 전화 상담원이야 라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세상이 필요해서 하는 일,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신다면은 그 일을 AI가 대체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동화 시대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화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화 기술이 발달되면 또 이득을 얻어요. 자, 이분은 저 케이크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데요. 일단 컴퓨터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틀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실리콘을 바르게 되면 케이크 틀을 저분은 집에서 아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3D 프린터라는 자동화 기술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분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저 제조 영상이 화제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 초청받아서 쿠킹 클래스 열고요. 전 세계에 쿠키 틀을 팔고 케이크 틀을 팔고 또 카타르에 매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3D 프린터라는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일도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자신만의 장르 아니면 자신만의 직업을 작품처럼 만든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작품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소모품이 되고 있나요? 자, 소모품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아그리빠라는 조각상을 그렸을 때 이 두 그림 중에서 누가 더 잘 그린 그림인지는 티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소모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정답을 가지고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정확하게 하냐를 두고서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정답이 있는 일은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동화 기술로도 그 일이 대체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세요.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 뭐가 더 우수한 그림일까요? 이거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를 형성해 갈 때 이렇게 소모품이 되지 말고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나의 진로와 나의 직업, 나의 장점을 이렇게 작품화시키게 된다면은 사람이랑 경쟁할 가능성도 적어지고 자동화로 내 일이 대체될 가능성도 확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작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모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앞으로 필요한 일거리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일거리가 뭐가 있을까로 생각하면 생각이 확 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일거리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연애 사업, 의약품 개발, 노인 게임 산업, 실버 투어 할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러한 시대에 내가 할 일거리 뭐가 있을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친환경 자동차 관련, 그리고 아니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육류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량.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친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리고 한국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들 진짜 늘어나고 있죠.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일거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진짜 많습니다. 뭐 간편식부터 해서 취미 시장, 소형 가정,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미래 할 일들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인공지능이 뺏어가라고 하세요. 할 일들 진짜 많으니까 고령화 환경 1인 가구만 생각해도 진짜 할 일 많아요.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의 제대로 된 뜻은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가 아니라 선택권이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북한 가시면 돼요. 북한에서는 여러분의 진로를 당에서 정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최고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직업 가져야 되지?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최고의 인생, 이렇게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인생 살고 싶은데, 이런 거를 한번 크게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풍경화, 큰 풍경화를 그릴 때 먼저 하시는 게 구도, 스케치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뭇잎, 나무, 흙 이런 부터 세부적인 것부터 그리는 거예요? 보통 스케치를 해가지고 구도부터 잡잖아요. 진로도 구도부터 잡자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던져요. 아, 나는 매일 출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은 그러면은 출근 안 하는 직업이 뭐가 있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돼요. 웃으면서 일하고 싶은데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 뭐 있지? 여행 다닐 여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뭘 하면 쉴 수 있지?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 하고 싶어. 뭘 하면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지? 크게 일단 최고의 인생을 그려보고 세부적으로 정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어떤 직업 가져야 되지? 이거 말고요. 난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난 어떤 세상에서 살면 좋을까? 이런 것들 이상적으로 크게 그려보고, 자,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실행을 해가시면 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크게 그려보고 세부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행해보기. 자, 이거는 청소년기에만 하는 걸까요? 30대, 40대, 50대도 하는 걸까요? 이거는 평생 동안 하면서 최고의 인생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럼 그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지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질문. 꿈을 여러분들 명사로 꾸고 있는지 동사로 꾸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난 커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면은 운동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이거는 꿈을 명사로 꾸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렇게 좁게 정하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동사로 꾸는 건 이런 겁니다. 난 커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말고 가르칠 사람들이 확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영욱 선생님처럼 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초고령 사회에서 이 고령자들 IT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미래 트렌드를 가르쳐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길이 확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잡지 말고 동사로 꾸게 된다면은.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100세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100년을 살아갈 건데 지금 당장 10대 때 이걸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10대, 20대는 사실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면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과 도전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나의 꿈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기, 발견하는 시기로 봐요. 한마디로 가능성을 닫는 시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기로 두면 어떨까 싶어요. 자, 100세 시대입니다. 10대 때 꿈을 좁게 잡아서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장단점은 어떤 상황에도 다 있어요. 자, 그리고 6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의 미션이 있으신가요? 아, 난 살면서 이거 하나는 진짜 이뤄내야지. 아, 나 살면서 이거 하나는 진짜 바꿔보고 싶어. 이런 인생의 미션. 만약에 이러한 인생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시게 된다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운동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미션 어떻게 정하느냐?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나 이거 바꿔보고 싶은데? 그럼 이 중에서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바꿔봐야겠다, 살면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청소년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계속 해가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자, 7번째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만의 직업을 직접 만든다면 어떤 것을 만들고 싶으신지. 자, 돈 버는 방법으로는 취업만 있는 게 아니라 창업만 있는 게 아니라 창직도 있습니다. 창직이라는 것은 세상에 유일한 나만의 직업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새로 구매하시면은 나의 습관, 나의 취향에 맞게 스마트폰 환경을 최적화시키잖아요. 바탕화면도 꾸미고 이런 식으로.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꼭 맞는, 나를 가장 빛내줄 수 있는 나의 직업을 최적화하는 게 저는 창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야, 그리고 방법, 일하는 시간도 다 누가 정하는 거다? 내가 나에게 맞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직을 하는 방법은 기존의 직업을 나만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살짝 바꾸는 수도 있고요. 기존의 직업들을 섞어서 합치는 수도 있고, 세상에 필요한 직업들, 트렌드를 파악한 다음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되세요. 사실 저도 미래캐스터라는 창직자죠.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연구자 성향, 새로운 추구, 발표 재능이라는 저의 특성에다가 저는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왜 미래 트렌드를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 불만을 해소하고자 이 직업을 만든 거고, 그냥 하면은 뭔가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기상캐스터 요소를 섞어서 좀 재밌게 전달해보자. 초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홍보를 하냐면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미래캐스터로 밥벌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로 돈을 벌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출간하고. 그러니까 저는 미래 소식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창직이 안 됐어요. 창직을 하더라도 알릴 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왜 가능하냐면은 SNS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요, 직장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만의 직업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직업을 수년간 탁월하게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하네, 저거 참 흥미롭다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돈 벌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창직이 이 자동화 시대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일자리를 뺏어간다? 뺏어가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내 직업을 내가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서 여러분들만의 직업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청소년을 위한 미래를 만드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좀 다른 내용들은 이 직업의 미래라는 컨텐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떤 내용들을 질문을 던졌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자동화로 대체가 될까?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대체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작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소모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작품이 된다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 적어 보인다. 앞으로 필요한 일거리는 무엇일까? 고령화, 환경위기, 1인 가구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일거리가 너무 많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최고의 인생을 두루뭉실하게 그려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지를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실행해 보신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꿈을 명사로 꾸고 있냐 동사로 꾸고 있냐. 동사로 꾸면은 그 가능성이 확 넓어질 수 있다는 거.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꿈을 좁게 가져갈 필요 있을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미션을 정하면은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업들만 고르고 경쟁에서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최적화된 여러분들의 직업을 직접 만드는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시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게 된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희망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니체의 명언 전달드릴게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지금 인생 똑같이 살라고 하면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절대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드린 이 질문들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최고의 미래를 상상해 보시고요. 그 미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